오늘 시간도 18장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18장의 원문 자체가 짧은 글이라서 어찌 보면 17장과 이어져 있는 글을 좀 잘라내놓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말하자면 이제 이 장에서는 대도가 패해져서 없어지면, 패했단 말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즉 사람들이 대도를 망각하고 망실해서 그거 뭐 있으나 마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이제 갖고 사람들의 올바른 그 정신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어진 것과 올바른 것을 찾게 되고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바라면 큰 거짓이 생겨난다. 세상은 음양관계입니다. 음양관계. 음양관계란 양의 기운만으로도 또 음의 기운만으로도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음과 양이 섞여 있는, 즉 음과 양이 함께 어울려져서, 즉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 속의 나라라는 말을 내가 하잖아요. 즉 나라 속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양 속에 음의 기운이 있고 음의 기운 속에 양의 기운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는데 바람직하게 변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변하게 되느냐? 이것은 때때의 규정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때가 지나면은 음과 양의 변화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왜 꺼졌어? 이거. 세상은 그래서 음과 양이, 즉 서로 반대적인 것들이 얽혀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뭐예요? 부패하고 썩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때때마다마다의 감성을 찾아갑니다. 감성. 왜 감성을 찾아가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감성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마다마다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한때는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듣고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올림픽 무대라든가 어떤 경기 무대에 우리나라가 너무 하찮아서, 너무 못 살고 힘없는 나라라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체력이 국력이다, 그런 말을 써서 많은 스포츠맨들을 키워내고, 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발전상의 그 얘기를 하면은 너무 다방면에 동시에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그게 1976년도인가 캐나다에서 치러진 올림픽에서
레슬링 종목의 양정모 선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올림픽에서 처음 금메달을 따줬죠. 물론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선수가 일장기를 두르고 마라톤에서 독일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나가서 따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로 계산을 하면은 양정모 선수가 올림픽 최초의 금메달을 딴 거 아니에요? 그 뒤로 참 많은 스타들이, 많은 영웅들이 나라의 이름을 빛내줬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까지도 세계를 제패하는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손기정 선수의 그 마라톤에서 참 나라 없는 슬픔, 우리가 우리의 을을 이어내리지 못하고 일본 놈들에게 주권을 뺏겨서 하다못해 스포츠에서 운동에서마저도 우리나라의 국기를 달지 못했던 그 통한의 그 역사를 우리는 잘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란 말보다는 뭐 우선 나부터라도 일본 그러면 그냥 놈이란 말이 그냥 나오죠. 일본 놈들. 그리고 또 중국 떼놈들. 누가 뭐 중국 사람들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들이 살아온 시대적 역사적으로는 그 떼놈들, 중국 놈들, 일본 놈들이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것은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정당히 살아가는 세상의 힘으로써 우리들을 억압했고 힘없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남북한에 분단된 것도 우리 그 6.25 때의 그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몰고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이 한반도가 반쪽으로 잘라지는 역사를 낳게 된 거죠. 그것의 주범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천 년의 수탈당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치욕의, 중국과의 관계에서 치욕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의 실정에서는 중국 놈들로 인해서 말하자면 분단된 것을 고착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중국 사람들이 그 행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의 어떤 것들을 우리나라에 잔뜩 못된 것들을 잡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가지에 새끼줄을 채워가지고 좀 지배를 받는 이런 현상을 요 근자에 확실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국놈들에게 새끼줄에게 모가지 끼워가지고 이는 치 보고 저는 치 보면서 쎄쎄쎄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언론인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하여간 뭐 중국에 놀러 갔다 오거나 북한에 한번 갔다 오면은 전부 다 그냥 새끼 모가지에다 새끼줄 끼고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대도란 일상 속의 생활입니다. 도라는 것을 뭐 도가 크다 적다, 예, 물론 분리가 됩니다. 대도가 있으면 소도가 있겠죠. 그러나 대도이든 소도이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체성의 근본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지, 도를 다른 곳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도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혈 운동이 하늘의 순환 운동과 함께 접어져 있다는 것이지, 그걸 아는 게 도예요. 뭐 도를 뭐 학문적으로 많이 닦아서 뭐 불경 공부해서 뭐 공자의 사서삼경을 공부해서 뭐 도덕경을 뭐 노자의 도덕경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다 도를 잘못 찾아가는 길입니다. 도란 하늘의 순환 운동과 사람의 기혈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고 소주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도를 왜 배워요? 도를 왜 배워? 네? 도를 왜 배우려고 그래요? 왜 도통하려고 그래요? 네? 도를 배워서 무병 건강하기 위해서 도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고 또 장수하고 무병, 병이 없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도를 배우는 것이지, 도는 결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도인들이 남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물론 그 옛 어른들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때때의 시대의 도는 때때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행위는 과거의 책 속에 얽매여서 지금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과거의 옛 어른들의, 옛 도인들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것으로 도를 깨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세상은 변하는데 변하는 것만큼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정신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성을 쫓아갑니다. 왜? 감성은 신의 품고 있는, 신이 지향하는, 신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을 품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감성 위주의 세상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최근 100년의 역사 속에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서는 대륙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임진왜란도 아주 명나라 치니까 길 좀 빌려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일본은 대한민국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계 무대에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를 또 이 한반도를 노리는 이유는, 한반도의 그 남쪽의 꼴랑요 반쪽에 있는 요것마저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먼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대만을 자기네 하나의 그 중국이다라는 그 원칙으로 대만을 이제 복속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지 애를 쓰잖아요. 그것도 왜요? 대만을 점령한다면은 태평양 바다로 대양으로 나가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대도를 품고 살아가는 세상이면 좋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대도를 품고 살아가는 세상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들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그냥 막 아무나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자유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힘없는 놈이 그동안에 우리의 수천 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힘이 없으면 얻어맞으면서도 중국에다가 우리들의 인삼이나 금덩어리나 아니면 여인들까지도 상납했던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숱하게 많은 문물을 가져가서 그 나라가 발전되었죠. 나라의 체제조차도 없던 사람들이 백제에서 왕인 박사가 천자문, 그 다음에 유교의 경전들 몇 권 갖다 전해준 것이 그들이 철학적 발전의, 학문적 발전에 기초를 쌓았던 거 아니에요? 미개한 놈들에게 글을 갖다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야 시대의 그 철을, 쇠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기술도 또 가야 시대에 또 전수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서 더 먼저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됐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람같이 생각했나요? 임진왜란 때 숱하게 많은 목숨들을 잃게 만들어 놓고서도 또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을 또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랬던 나라가 우리보다 일찍 개화의 문을, 서양과의 문을 열어서 일찍 우리보다 100년 전에 메이지 유신을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말하자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또 생겨가지고 우리나라가 먹히잖아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총칼 앞세워가지고 먹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제 1차, 2차 세계대전의 큰 주역으로서 동남아 전체를 다 그냥 집어 먹으려고 했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 야만적인 행동, 그런 것들은 누가 하라 그러나요? 그때 일본 사람들의 정신은 거기에 있었고, 우리는 나라를 잃어가면서도 당쟁 당파 싸움에 대가리 박 터지는 것이 고종시대의 얘기 아니겠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일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 당시에는 사활을 건 전쟁이죠. 각자들에게 말하자면. 당연히 천하 대도는 우리들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왜 계속 꺼지지? 일상을 떠나서는 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라는 것은 사람이 가는 길이고 사람들이 생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만은 도라는 것은 따로 찾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 하나하나에 품고 있는 이것이 도를 품고 있는데 이 도는 또 을을 이어내리고 있습니다. 을. 우리가 올림픽에서나 또 월드컵에서나 우리가 월드컵 4강의 신화도 이뤘잖아요. 그때 거의 동양의 끝털이 있는 터키란 나라하고 3, 4위전을 하는데 그 나라 형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왜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는가. 봤더니 그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단군의 고조선을 뛰어넘어서 배달국의 10개의 나라의 지파로 이루어진 당시에 우리의 배달국의 역사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류더라고요. 나라로 말을 하죠. 어찌됐건 오늘 얘기가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도라는 것은 스스럼 없이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무엇을 내세우는 세상이라면 그 내세움의 이면에 존재하는 반대의 기운을 있다. 도라는 것은 순수무잡한 것입니다. 도를 알면 덕을 알아야 될 텐데 그 도와 덕을 망신하면 어짐과 의와 인을 찾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말씀에는 인의 예지신을 오덕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보여지는 것. 도와 덕은 뭐예요? 도는 보여지고 자식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자체를 말하는 거죠. 누구나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효도와 너그러움을 얘기를 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충신이 생겨난다. 우리는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가서 그를 또 도와주고 또 생명이 이어주고 또 의료진들이 또 치료해주고 우리나라는 아직 살만한 맛대가리가 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는 일본 놈들이나 중국 놈들에게 새끼줄에 모가지 끼워서 끌려가는 사람들 틈에서 함께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을을 품고 이어내린다고 했습니다. 을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어내리는 정신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품고 왔던 정신들을 그대로 품고 이어내리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일본 놈이고 중국 놈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조심히
다뤄야 되고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중국은 큰 전쟁을 안 해본 나라예요. 왜냐하면 손자병법에 의해서 그들은 마지막 최하책이 싸우는 거라고 그랬죠. 전투를 벌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상책은 무엇이냐? 그 나라와 싸움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중국 공산당들은 지금 손자병법을 지니고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병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즉 싸움하지 않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싸움하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그러한 정신에 의해서 말하자면 세상에 나가서 잔대가리 굴리고 온당치 못한 행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책략을 쓰는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품은 자가 책략을 써서 그 병법을 써야지 덕도 없는 놈들이 허풍 떨고 거짓말하고 힘센 사람들 내몰고 중국의 사람들 세계 나라에 가서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지금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중국에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와 외교 관계를 트면은 공자학당이라고 하는 그 학당을 먼저 들여보낸다는 말을 듣고 야 참 공자님의 그 좋은 이치를 참 제대로 필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참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공자학당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간첩 스파이 노릇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그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나는 처음에는 순수한 의미에서 공자학당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잔머리 쓴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허풍 떨고 힘센 자들은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그게 무슨 사회 정의를 이루는 거고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거고 도를 행하는 행위이겠어요? 그들은 도와 덕이 멸신된 세상을 살면서 공자의 도와 덕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저는 도의 관계와 덕의 관계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일면의 어느 나라를 내가 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당장에 손자병법의 정치를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버려지겠어요? 거의 한 2000년 이상을 그 책 품에 안고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하의 대도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감 속에서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천하 대도의 근본입니다. 어찌 나만 귀하겠어요? 너도 귀한 거지. 누가 물을 먹는다라고 할 때에 찬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더운 물을 찾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찬물은 그런 대로 견딘다고 하나 더운 물을 달라고 할 때 끓는 물을 갖다 주면 되겠어요? 물론 천천히 불어서 마시면 되겠죠.
천하 대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 담겨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면면이 이어내리는 을을 품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흠 우이아어흠 우이아어흠